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고입니다. 이번 영상은 곧 60 되는 사람들이 90% 후회하는 것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60이란 나이에 이르게 되면 은퇴했거나 은퇴 준비 중인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때가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심각하게 고민할 나이이지요. 가끔씩은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라고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기도 하죠. 많은 분들 이 나이가 되면 행복하고 여유 넘치는 노후의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은 잠시뿐이라고 말들 하죠. 자산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금방 공허감과 지루함을 느낀다고 하죠. 그러면 60이란 나이에 이르러 후회하는 것들 시작합니다. 첫째, 일밖에 모르고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 있죠. 난 참 일밖에 몰랐군요. 평생 일만 하면서 살다 죽기엔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봄에 꽃이 피는 줄 모르고 가을에 단풍 드는 줄 모르고 겨울에 눈 오는 줄 모르고 일만 했죠. 제일 잘하는 것도 일이고 취미도 일일 정도로 살아온 덕분일까요? 대부분 이 나이 남성들은 이러한 후회를 하는 거죠. 이들은 일 때문에 아내 자녀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못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시절엔 남자들이 가게를 지탱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겠죠. 지금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자신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겁니다. 남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일도 아니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둘째, 그때 퇴직하지 말고 좀 더 버틸 걸. 60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해도 퇴직하고 나서의 삶이 걱정되고 계획하기도 막막한데 그런데 그때 때려치지 말걸. 그때 명퇴하는 게 아니었어. 몇 년 더 버텨볼 걸 그랬어.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 의외로 많다는 것. 어떤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셨을지는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직장을 계속 다닐 걸 하고 미친 듯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찍 퇴직하면 곧바로 뒤따르는 것이 재정상의 문제이죠. 모아놓은 목돈이라야 곶감 빼먹듯 금방 없어져. 이것도 여러 이유는 있겠죠. 그래 다시 재취업을 고려하게 되는데 재취업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충분한 은퇴 준비 없이 자발적으로 너무 일찍 은퇴를 결정하게 되면 머지않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너무 돈, 명예, 권력을 쫓았구나. 대부분 이 중 하나를 추구한 거죠. 여기에서 행복을 찾은 겁니다. 솔직히 여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려운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만족이란 것이 없기 때문이죠. 돈, 명예, 권력욕은 소유욕이기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적 풍요가 있는 사람이 만족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론 정신적 풍요를 모르는 사람이 돈과 명예, 권력을 거머쥘 때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이 정신적 풍요는 돈으로 구입할 수 없기에 스스로 정원을 가꾸듯이 가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넷째, 좀 더 충분하게 노후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을 걸. 노후에 돈 없으면 서럽다. 열심히 저축해라. 실천을 못해 탈이지 우리 모두 다 알죠. 알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못하는 거죠.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열의 9이 충분히 노후 준비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집 마련하라 애들 가르치라 하다 보면 노후 자금엔 여유가 없어지는데 회사 다닐 때는 노후 준비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 노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일찍 시작하면 자금 축적 기간도 길어지고 그만큼 대비할 시간도 길어지니 당연 유리하죠. 그땐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거죠. 한 살이라도 더 일찍부터 노후 준비 신경 쓰고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의 절반이 노후 빈곤층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 지출을 좀 줄일 걸. 자식의 올인은 노후 파산, 공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헌신해왔던 과거이죠. 옛날에는 자녀가 곧 노후 대책처럼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이 공식은 끝난 지 오래지요.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 더 보태 자녀에게 챙겨줘야 할 게 더 많아졌죠. 결혼시켰어도 경기 침체로 더욱더 자녀들 나름대로 독립적 생계를 이끌어가기 어려우니 캥거루족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선을 확실히 긋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신의 노후 잘 계획하고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여섯째, 체력을 키워 놓을 걸.
의사들 말로는 혈압, 당뇨, 치매는 주로 60 이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걸 60, 70이 돼서 관리하려고 하니 힘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세부터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럼 90까지는 다 간다고 합니다. 현실은 60 나이에 많은 분들 저질 체력이 된 거죠. 건강이 중요한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나이까지 오면서 이를 모르고 몸을 혹사시킨 겁니다. 그럴수록 고통받는 것은 미래의 나이겠죠. 이 나이 되면 오십견 때문에 자주 우울하다, 왼쪽 어깨가 아파서 왼쪽 팔을 쓰지 못한다는 소리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시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건강할 때는 이 말이 크게 와 닿지 않아요. 비로소 몸이 아프고 나서야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그것이 무척 우울한 일이라는 것을 알죠.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고 식단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7번째, 치아 관리를 잘 할 걸. 노년층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했더니 의외로 치아 관리 소홀이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TV에서는 암 치매 보험 광고가 넘치지만 정작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이 더 관심 있는 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 나이 되어 치아 멀쩡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벼락치기가 안 통하는 부위, 한번 망가지면 큰 목돈 드는 것이 치아이죠. 조금만 아파도 밥 한 끼 먹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 중년기에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이때부터 상당한 비용을 치과 치료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중년기 치아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치아가 좋으면 노후의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이 나이 때쯤이면 대부분 평소 치아 관리를 잘 안 했기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임플란트 하나를 해도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죠. 불편과 고통이 뒤따르죠. 중년기의 치아는 곧 평생 치아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번째, 평생 즐길 취미를 만들어 놓을 걸. 취미라고 해서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등산, 걷기, 독서, 음악 감상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하지 않는 취미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취미는 깊이가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취미 하나 번번이 없다는 것이 후회스러운 것이죠. 만약 자신 혼자만의 취미가 없다면 공허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점점 무기력해지면서 기운이 없어집니다. 하물며 아내와도 사이가 안 좋다면 집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감옥 같은 생활이 됩니다. 취미를 갖게 된다면 평생 지루하지 않고 활력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성분들, 은퇴하는 순간 사회적 관계가 거의 단절된다는 점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평생 즐길 취미가 없으면 결국 우울증이 옵니다. 9번째,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할 걸. 그리고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 나이가 되면 자식들은 부모 품을 떠나 결혼할 나이가 되죠.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들과도 평소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다면 노후에 소중한 친구를 하나 잃는 것이나 다름없죠. 나이 들수록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이죠. 그런데 이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 살아온 거죠. 나이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습니다.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의 행복한 노후를 그려나가도록 하십시오. 10번째,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많이 만들 걸.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이죠. 취미생활을 같이 할 친구, 자신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이런 함께할 친구가 없다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굳이 많은 친구가 없어도 좋다. 내 무덤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해줄 진정한 친구 한두 명이면 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만약 그 한두 명의 친구가 나보다 먼저 세상과 작별한 뒤에 나만 남아서 수십 년 더 살게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 나이 또래와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이 차를 넘어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좋습니다. 친구와 선배들이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후배 친구들에게 더 많이 배우는 세상이라는 것. 조사에 따르면 친구 관계가 가장 좋은 은퇴자는 그렇지 않은 은퇴자보다 25% 더 장수한다고 합니다. 대화할 상대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노후 생활이 덜 외롭고 생물학적 두뇌 활동과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여러분, 후회하는 것을 거꾸로 해보면 60대기 전에 명심하고 하나하나 행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즐기고 몰입해서 즐길 취미를 최소 한 가지 이상 개발하고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스스로 준비하고 자녀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정 지원할 것인지 그 선을 정할 필요도 있고요. 모름지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과 배우자가 가장 삶에서 의미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곧 60대는 사람들이 90% 후회하는 것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